자, 국힘 고발 하루 만에 김민석 의혹 수사 배당한 검찰. 처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고발하고 5일 만에 수사 배당하고 움직였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하루 만에 움직였어요. 또 지금 새롭게 김민석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논문을 들쳐서 또 색깔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뜻 도북자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 반도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반도자라고 표현을 썼다. 즉 색깔론을 들이밉니다. 근데 도북자와 반도자는 중국 내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탈북자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도북자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중국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쓰는 논문에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을 쓴 걸 가지고 색깔론을 입히고 있는 거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그런데 김민석의 도북자가 문제라고 멤버 유지 정도는 가져오라. 그렇지. 민주당 절대 뒷걸음질 치면 안 돼. 논문에 문제가 있어? 아, 도북자가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야? 중국 사람들이 다 도북자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쓰는 논문에다가 중국 표현을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멤버 유지 정도는 갖고 와. 그래, 공격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그리고 요즘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공격하는 분이 있어요. 황명필, 이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혼한 엄마가 애틋한 아들 사랑으로 학비를 감당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청문회에 나와 카메라 앞에서 무슨 돈으로 학비를 냈는지 소명하랍니다. 전 남편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찾았는데 공인도 아닌 전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길 나오라는 겁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만이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검증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아빠 찬스가 맞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동훈, 심우정, 이주호, 주진우의 자녀들과 김문석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하기를 공개 제안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가 이분들과 비교해 특혜를 누린 것이라면 조국 혁신당도 임명반대에 앞장서겠습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황명필. 그렇지. 공격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요즘에 민주당보다 지금 조국 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 이분의 공격이 아주 매섭습니다. 속 시원하시죠?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이 다 되어 마지못해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 윤석열의 행태와는 확실하게 대조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내내 협치를 벌인 내란잔당 따위가 당선 직후부터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맡겨놓은 걸 내놓으라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특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이 검찰을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되었으니 검찰을 믿고 하지 말랍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 왔는지 자백하는 셈입니다. 여당은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특검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고 꼬시면서 사실 검찰은 우리 편이지롱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처벌받고 무고하면 기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제 회동에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으라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초대했더니 집주인에게 재판받으라고 협박하는 정신머리로 무슨 협치를 얘기합니까? 그런 건 대변인 논평으로나 낼 일이지 국정 운영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할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요구는 총리 지명을 자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아서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 요구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넓은 마음으로 야당의 법사위를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안 통과에 평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친일진상규명법에 반대하며 목리를 부리고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며 법사위문에 못질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친 것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충청권 국민 여러분, 그때의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할 시기기에 일할 법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원래 민주당 몫이었으니 민주당이 맡아야 하고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 협치를 잘할 야당,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이 맡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잖아요.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일 잘하잖아요. 믿고 한번 맡겨주세요. 이야, 이분이 요즘에 황명필 최고위원, 이분이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우리가 원하는 조국혁신당의 모습은 이거예요. 자, 민주당은 여당이 됐죠. 거대 여당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옆에서 날렵한 조직으로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주면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황명필 최고위원이 딱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너무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예전에 야당이었을 때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당이 되니까 이런 속 시원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걸로 꼬투리 잡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어느 정도 민주당의 체급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기엔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어느 정도 규모로 인정하고 키워줄 그럴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놈들이요, 길을 쓰고 김민석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차기 대권주자 죽이기입니다. 저놈들은요, 차기 대권주자 죽이기 작업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 차례대로 날렸죠. 이분들 다 개인적으로 저놈들의 작업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원순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손발 맞춰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했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놈들의 작업에 돌아가셨죠. 저놈들이 유력 차기 대권주자를 작업을 쳐서 제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인재가 많아요.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누구냐? 누가 뭐라 해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깔아놓는 모든 의혹들이요, 아무리 해소된다고 해도 남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요, 꽤나 정치적으로 유용합니다. 한번 찍은 낙인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김민석 무죄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단 낙인 찍고 범죄자고 프레임 씌워 놓으면 차기 주자로 성장하는데 발목 잡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력 차기 주자에게는 언제나 이런 작업이 들어왔었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속도를 늦춰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 왜 이렇게 인사가 느리지? 빨리빨리 장관 임명하고 개혁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다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임명하려면 절차상 국무총리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임명을 지체시키면 이재명 정부 내각 꾸리는 걸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 무서운 기득권들이 길을 쓰고 김민석 총리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이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을 했죠. 이거는 기소를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재판받으면서 국무총리직 수행해봐라, 이걸로 재미 보게 되면 모든 장관들도 고발과 동시에 사건 배당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검찰이 노리는 건 그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피의자 총리 후보자 사건 배당이 됐으니까 프레임 씌우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사건 배당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피의자 아니냐, 이제 세상에 피의자가 총리가 되는 게 어딨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이걸로 재미를 봤거든. 조국의 일가는 완전히 도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로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됐죠. 자, 이놈들은요, 했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성공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또 당하면 등신이죠. 절대 그냥 당하면 안 돼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일단
배당을 하고 국민의힘은 피의자 총리라고 공격을 하고요. 총리로 임명을 해도 기소를 해버립니다. 검찰에서. 김민석 기소합니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먹히면 장관들도 전부 다 고발하고 기소하고 이거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내각 봐라. 이 공격을 딱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 프레임 씌우기 너무 좋죠. 검찰은 국정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왔다. 민주당이 지금 전투 모드에서 약간 풀어진 건 아닌가?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이 급한데 민주당은 뭐 때문인지 지금 좀 느리다. 뭔가 굼뜨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1년 유예를 준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1년 유예를 줘야 된다. 검찰개혁안이 통과돼도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그 뒤에 개혁을 한다. 말이 됩니까? 개혁은요, 김영삼처럼 단칼에 해야 돼요.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1년 유예? 1년 유예 기간을 얻은 검찰은 1년 동안 우리 이제 검찰이 바뀌니까 이렇게를 준비해가지고 공소청으로 잘 준비할게요.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자, 유예 기간을 검찰이 1년에 얻었으면 검찰은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탄핵. 이 정권을 1년 안에 검찰 모든 걸 총집결해서 무너뜨린다.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년이란 시간을 여유를 주면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고 이재명 탄핵시키자. 이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1년 유예기간. 자, 매우 답답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건 바로 특검밖에 없다. 아쉽지만 그래요. 특검에서 빨리 윤석열, 김건희 구속하고 심우정, 김주현 구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란 연관 있는 의원들 줄 소환해서 분위기를 바꿔야지 돼요. 그리고 1년 유예 같은 거 없애고 법안 발의하고 바로 작업 들어가야 돼요. 올해 안에 끝내야 됩니다. 무슨 1년 유예입니까? 정권 바뀌면 끝났다? 안 끝났어. 대통령만 바뀐 거예요. 하나도 끝나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진짜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가 뭐냐면 전당대회 일정을 너무 뒤로 미뤘다. 빨리 전당대회 치르고 1년짜리 당대표인데 전당대회 좀 빠르게 치르고 해서 진용을 빨리 갖추고 민주당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뒤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력들이 준동하는 게 심합니다. 지금 정청래 악마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앞으로도 계속 반명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될 거예요. 정청래가 이제는 반명이랍니다. 이재명의 적이랍니다. 자기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재명의 뒤통수를 칠 사람이랍니다. 그게 먹히는 것처럼 보이죠? 언론에서도 그걸 계속 때립니다. 이게 저들이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한 번 더 씌워진 이미지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완벽하게 그 악마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 작업이 김민석에게 들어가고 있고요. 정청래에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놈들은요, 이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작업. 이게 먹혀 들어갔을 때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좀 더 앞당겨서 이 후유증을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좀 더 빨리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하는 게 아니라 손에 피 묻히고 싸우는 건 민주당이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민생 챙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멈춰 있어요. 민주당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싸움은.